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이번 주는 11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 추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사실상 기정사실로 가정이 됐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75bp가 열렸을 가능성에 힘을 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격은 좀 크진 않겠으나 12월 인상에 대한 좀 힌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선 위에 안착해 있고요. 오늘 또 10월 마감인 달이긴 때문에 오늘 또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코인한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 시장은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 마무리 자체는 또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남았는데 오늘 마저 좋은 흐름으로 이 알트코인 그다음 암호화폐 시장 마무리해 준다라면은 11월 달 좋은 흐름 이어받아서 또 좋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초에 FOMC나 또 여러 가지 고용 지표 이런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 주 이번 주겠죠. 이번 주에서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넘어가는 이번 주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선거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좀 많은 이슈들이 있을 거고 빠르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많은 정보 얻어 가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인한스님 우리 목요일 날 같이 월드컵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또 코인 얘기도 그때 수혜 관련 코인도 얘기했는데 확실히 이번 주말 장세 동안 월드컵 관련 코인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칠리즈랑 알고랜드가 좀 제일 큰 상승 보여줬는데 맞죠? 어떻게 딱 말씀하시자마자 이렇게 주말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뭐 주말에 반영이 된 뭐 시기적으로 뭐 이제 사실 저는 주말일 수도 있고 뭐 평일 네. 더 빠르게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주말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월드컵 수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챌리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제가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네. 고점을 찍고 조금 눌렸다가 올라갈 흐름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알고랜드 같은 경우도 그때 차트 분석을 할 때 현재 약간 박스권이다. 이 박스권을 이탈해주면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챌리즈 같은 경우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당시 이후부터 해서 한 10몇 프로 또 상승을 했고 지금 알고랜드도 한 10% 이상 네. 상승한 걸로 저는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월드컵이 가까워 오면서 그에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좀 영향을 받고 가격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제가 뭐 무료 방송 주제인데 그거 똑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많은 정보 혹은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이 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기다려도 되는지 내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 그다음에 많은 뭐 일정 이런 부분을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뭐 굳이 차트 아니더라도 호재에 의해서 작용할 수 있는 가격 상승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 부분을 노려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저번 주에 코인한스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또 그 코인들의 같은 상승까지 좀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코인한스님의 방송 꼭 시청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분들한테 엄청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그래서 코인 이슈들 일부에 준비를 해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서 정말 크게 수혜를 본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어떤 코인이죠? 일단 뭐 일론 머스크 하면 네. 일단 도지코인밖에 없죠. 네, 도지코인밖에 없습니다. 네, 도지코인 제가 네. 일단 PPT를 통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익살스러운 도지코인의 이미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주말 동안 그다음에 그 전부터 거의 한 4, 5일 동안 네. 도지코인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코인이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에이다 이 창시자인 창시자가 이 도지코인 카르다노 병합 가능성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찰스 호스킨슨이죠. 여기는 뭐 도지코인을 카르다노 사이드 체인에 도입해야 한다. 뭐 무료로 마이그레이션 할 의향이 있고
이제는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의 손에 달렸다. 이 도지코인과 카르다노가 병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또 배포를 네. 했습니다. 이 배포를 통해서 네. 또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에이다의 창립자죠. 찰스 호스킨스의 이러한 의견이 혼자만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와 조금 합의돼서 말은 한 의견인가요?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일론 머스크를 지금 태그를 또 걸었잖아요. 태그를 네. 통해서 우리 이런 의향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걸 좀 물어보는 네.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거이지 않을까. 도지코인과 카르다노 병합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에이다가 도지코인이랑 좀 접점이 될 수 있는 기술력이 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게 둘이 병합이 돼서 좀 네네. 시너지를 내야 할 텐데 어쨌든 네네. 기술력 같은 네네. 것들이 두 개가 병합을 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제 카르다노라고 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본 코인들이 있죠. 다 근본 코인들이 다 그냥 레이어 1에 거의 다 네.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건 생태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지코인이 그 생태계에 뭐 녹아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병합되거나 그렇지는 네. 않고 보면 이제 레이어 1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들이 네.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도지코인이 활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만약에 두 개가 합병이 된다면 에이다를 주축으로 하고 도지코인은 사이드 체인으로 가겠다. 네, 뭐 그런 거죠. 뭐 네. 아무래도 카르다노 자체는 자기들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나의 생태계를 통해서 도지코인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넓혀 나가 네. 보자라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징검다리가 돼 주겠다라는 뜻으로도 그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에이다는 어쨌든 기술력이 탄탄했고 3세대 근본 코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가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따라서 도지코인 열차를 좀 탑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왕 트위터가 인수되는 김에 네. 그 찰스 호스킨슨한테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둘이 병합이 된다면 가격적인 상승까지 좀 잃어볼 수 있으니까. 예, 네. 제가 봤을 때 둘 다에게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일단 뭐 우선 이제 도지코인의 엄청난 화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화력도 뭐 카르다노가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다라면은 좋을 것 같고 네. 근본 코인에 이제는 뭐 근본 코인에 도전하는 도지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서로 이제 상생하는 관계,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병합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서 새롭게 좀 재편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한수님?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네. 됐죠. 공식적으로 이제 트위터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식 계정을 통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NFT를 네. 기능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이다, 시작하고 있다라고 네. 밝혔어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NFT가 반영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위터에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좀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트윗을 남겼죠. 어떤 네. 트윗을 남겼냐면 자신의 계정에 새는 풀려났다라는 계정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네. 즐겁게 즐겨라라는 내용을 좀 네. 계정의 게시를 통해서 보여줬는데 아. 트위터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소유가 되면서 네. 기존에 3명의 이제 상위에 있던 이제 운영진이죠. 이 네. 운영진들이 일제히 해고가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해고가 된다라고 해서 나쁜 게 없었던 게 제가 해고되는 금액을 봤거든요. 그 약간 퇴직금이라고 하죠. 봤는데 네. 퇴직금이 최소 수백억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네. 네, 뭐 있었으면 더 벌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 3명은 좀 뭐 어느 정도 돈을 챙겨 나가면서 아, 나갔다라는 흔적을 네. 좀 아실 수 있고
머스크는 이제 비상장 회사로 이 트위터를 좀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위터 주식 거래는 11월 8일 날 상장 폐지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을 공개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SEC죠. SEC로부터 규제가 받을 일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고 경영진 3명을 해고하면서 마웨이 경영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분간은 일론 머스크가 좀 경영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들의 사람들로 좀 앉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있고 지금 인수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미국 중간 선거 일과 같은 11월 8일에 좀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좀 비상장 주식으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트위터의 새 주인이 된 머스크는 일단은 회사의 재정 관리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부채가 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한 비상장 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트위터가 원하는 계정 영구 금지나 또 트윗 삭제 같은 조치에 좀 강력하게 좀 제재를 가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싫어했기 때문에 비상장 회사로 좀 돌아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없애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합병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도지코인이 당연히 크게 상승할 만한 원동력을 좀 준 것 같고 일론 머스크가 좀 새롭게 트위터를 꾸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제재를 받았던 트위터를 좀 아까 말했듯이 새가 풀려났다 이런 식으로 네, 맞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예고한 트위터의 변화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알고리즘 오픈 소스를 공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뢰와 효율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즉슨 쉽게 말해서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소스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네. 알트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도 이런 오픈 소스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지금 트위터가 어떻게 방향성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좀 통해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스팸봇을 제거한다라고 합니다. 자, 트위터가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트위터에 계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중에 컴퓨터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컴퓨터가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컴퓨터가 뭐 팔로우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어요. 너무 인간이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네. 진짜 인간만을 인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오너가 되면 가장 먼저 처리할 일로 컴퓨터 스팸봇을 다 제거를 하고 진짜 사람만을 남겨놓겠다라는 두 가지 두 번째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멤버십 같은 거죠. 네. 블루 멤버를 좀 만든다라고 해요. 이건 검증된 사람만 우리가 어느 정도 마크를 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약간 뭐 어떤 특혜나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멤버가 된다 해서 네. 좋은 내용들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24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하니까 한 3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지불을 하면 너에게 뭐 어떤 배지를 달아줄 테니까 그 배지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지불 기능을 트위터에 포함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쉽게 주고 받기 위한 것으로서 지불 기능을 추가할 것이고 돈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화폐라는 인식을 좀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아무래도 도지코인이 또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게 트위터에 도지코인이 이제 포함이 된다. 결제 기능으로서 도지코인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시장도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코인 결제 기능으로서 좋은 모습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섯 번째는 앞에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긴 트윗이 안 되잖아요. 장문의 트윗이 안 그죠.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해소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장문의 트윗을 포함한 컨텐츠를 좀 다양화하겠다라는 네.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디지털 타운스퀘어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트위터가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트위터도 어쩌면 어느 기업에 종속이 되어 있고 만약에 자기들의 불리한 내용들이 있으면 혹시나 또 삭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고 여러 사람들이 좀 참여해서 커뮤니티적으로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겠다라는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많은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창작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창작자들에게 보상과 보답을 해야 한다라는 말에 트윗에 동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는데 이제 트윗에 좋은 내용이나 우리가 몰랐던 내용, 그다음에 우리가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보상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이 트윗을 참여를 할 수 있고 참여를 통해서 또 이 시장을 그다음에 환경을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창출하기 위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유튜브와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트위터가 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멈춰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발전, 뭐 지금 감히 예상이 안 되거든요. 트위터에서 네. 뭐 유튜브를 따라잡는다라는 내용이 지금은 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 트위터가 이제 슈퍼 앱 X를 좀 이제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요. 이제 슈퍼 앱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젯처럼 쇼핑, 지불, 뭐 메시지, SNS 등을 모든 것이 가능한 만능 앱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딱 한국에서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카카오. 네. 네, 그래서 미국판 카카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네.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도지코인이 결제 코인으로서도 쓸 수가 있다. 따라서 도지코인도 좀 시세가 좋아질 확률이 있어서 이번에 좀 가격적인 상승을 많이 불러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도지코인 우리가 차트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코인한스님 그러면 차트도 같이 좀 봐주시죠. 예. 차트 일단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가격적으로 다 기입을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최근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네.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저항 라인인데 이 저항 라인이 한 210원대 저항 라인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인을 부딪히고 내려와서 그 밑에 이제 박스권인 165원대, 170원대 가격까지 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RSI도 너무 높고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 라인에서 박스권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 160원, 170원대 가격이 깨지면은 140원대까지도 지금 조금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도지코인까지 차트 봐주시면서 160원, 170원대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140원대까지 좀 열려있는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인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번에 위믹스라고 위메이드가 좀 주가가 내려간 이유가 있었는데 위믹스가 이번에 유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위메이드 주가까지 좀 가치금 하락한 결과를 보여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생각보다 좀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고 위믹스 코인도 이번에 메인넷 3.0까지 잘 이뤄내면서 괜찮게 갈라나 싶더니 다시금 좀 유의 종목이 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위믹스 사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네. 위메이드라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그다음에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들었고 최근에 생태계 업그레이드,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통해서도 네.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그 흐름이 한 번에 깨지는 맞아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믹스 코인 어떻게 보면 또 이 빗썸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네. 이제 업비트로 넘어왔는데 생각보다 넘어온 이후에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 계속 좀 이어지고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이유들이 좀 있어요. 네, 있죠, 네. 있죠. 최근에 이제 유의 지정 상태 원인부터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적으로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위믹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위믹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메이드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위메이드가 만약에 뭐 매출이 잘 나왔다, 순이익이 잘 나왔다라면 뭐 위믹스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 위믹스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도 위메이드 자체가 게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코로나 때는 저희가 집에 살 게 없으니까 게임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그때 뭐 게임 관련주나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뭐 위메이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시들시들해지더니 당연히 이제 영업적인 이익에 영향을 받을 네, 수밖에 네. 없어요, 기업이. 네. 그렇다 보니까 위믹스도 같이 받으면서 조금씩 빠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의진정 종목까지 또 한 번 더 악재가 겹치면서 쭉쭉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일단 원인 간단히 네. 살펴보자면은요. 25일 날 시총이 약간 3천억대였습니다. 근데 맞아요. 28일 날 시총이 5,70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코인의 가격은 떨어졌는데 시총이 올라갔을까라는 걸 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통량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기존의 유통량보다 더 많은 유통량이 시중에 유통이 돼 있다라면은 그거 곱하기 시총이니까요. 그 유통량이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어떤 보고서에 그다음에 업비트에 제출된 유통량보다 더 많은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위메이드 측에서는 코인마켓캡의 위믹스 유통량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거래소로부터 유통량과 관련된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해명을 했는데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해명하고 맞출 수 있도록 가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내비쳤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계속 내려왔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유의 종목 된 이후에 우리가 유통량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무비블록도 유의주종 종목 네. 지정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유비블록도 약간 위믹스랑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네. 유통량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비블록 측에서는 유통량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백을 하겠다. 우리가 사서 이 가격 사는 거죠. 사서 소각을 하면은 네. 이제 사는 만큼 또 가격도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에게 가격 회복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 홀더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믹스도 지금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위믹스 홀더들이 그럼 우리 이제 위메이드 측이 바이백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어제 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위믹스가 어쨌든 유통량 발행에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발행량을 제대로 코인마켓캡이라는 거래소 사이트에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해명을 한 거잖아요. 이 네, 부분 맞죠. 사실 과연 의도는 있었을까요? 고의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그런 소통의 문제여서 좀 그 코인마켓캡에 반영이 좀 빨리 안 된 걸까요? 그냥 개인적인 내용으로는 사실 이 통량을 사실 어떻게 왜 속일까 이걸 싶긴 합니다. 네. 분명히 조절을 하고 그죠? 파악이 다 됐을 텐데 그죠. 누군가가 이걸 얘기를 안 하고 팔았다. 뭐 그런 내용들, 그럼 뭐 누군가의 배신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거 아니라면은 좀 어느 정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민심이 네. 조금 많이 좀 그죠.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첫 번째 위믹스 종목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제 네. 또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59%가 위믹스 잘못이다, 상패 각오해야 네. 된다라는 부분이 네. 압도적으로 좀 높았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위믹스 잘못인데 해명하면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위믹스 잘못을 77% 정도가 인지를 하고 있는 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민심이 좀 나락이 같다라고 한번 그냥 좀 네. 너무 강하게 얘기했네요. 민심은 조금 무너진 멀어졌다. 상태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뭐 DAXA라고 해서 그 네. 유통량 관련해서 이제 업비트가 참여하고 있는 암호화폐 단체라고 생각하면 네, 네,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과도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한 15% 정도가 있고요. 둘 다 잘못했다라는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위믹스 잘못이 있다라고 저도 좀 약간 동참하는 부분이에요. 네. 충분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을 깼고 그 다음에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주의 있게 네. 관리를 했다라면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 부분이라고 하는데 나온 걸로 봐서는 좀 주의가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좀 믿음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응책을 내놓겠다라는 걸 있었거든요. 네. 주말 동안 대응책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30일에 이렇게 내놓겠다 했는데 9시 넘어서 10시쯤에 이제 내놓았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기다렸는데 우리가 기대하던 바이백 정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위믹스 커스터디 업체에 내가 그 부분만큼 맡겨가지고 수탁을 맡긴 다음에 이제 맞춰가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상 유통량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래소와 우리가 공유하면서 유통량을 이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림으로써 어느 정도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이런 발표를 함에도 차트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뭐 대응책의 발표가 그런 바이백 같은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발표는 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차트도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차트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네.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알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이팩해서 너희가 바이팩해서 이거 가격 올려주면 우리가 민심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업체의 수탁을 통해서 네. 그냥 입 싹 닫고 말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사람들이 받았던 것 다시 같아요. 정상화를 어쨌든 시켜놓겠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오늘까지도 또 떨어지면서 어제 밤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1850원대 저항 라인과 그다음에 네. 1720원대 저항 라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한 가격을 볼 수 있거든요. 1720원 밑으로 업비트의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네. 없다 보니까 일단 뭐 빈썸으로 이제 차트를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업비트 내에서는 지지 라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후의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도 원래 이제 좋은 흐름으로서 이런 이동 평균선이 네.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흘러가는 흐름이었는데 맞아요. 이게 다시 무너지면서 네. 다시 역배열이 되었거든요. 이 역배열이 언제 깨질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렇게 민심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차트를 보니까 1720원 선이 만약에 뚫린다면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업비트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1720원 이하로는 우리가 그래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좀 빗썸 차트를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믹스 코인 지금 현재 위기라는 것을 좀 살펴봤는데 클레이튼 코인도 위기에서 지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클레이튼에서는 뭐 이런 바이백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클레이튼 상황은 좀 어떤가요, 한수님? 네, 그래서 이 클레이튼이 네. 위믹스가 약간 대조되는 것 같아요. 그죠. 클레이튼은 최근에 차트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이 바이백에 영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기의 클레이튼, 클레이 바이백 발표라고 하거든요. 이제 클레이튼 운영사인 크러스트 유니버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네. 대표인 조슈아가 향후 1년간 급여와 사비로 클레이를 매입하겠다라는 네.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가 나서서 물론 위믹스도 대표가 나서서 3년 동안 맞아요. 자기 월급으로 계속 네, 사들였어요. 월급으로 네. 계속 사면서 믿음을 보여줬는데 네. 그게 당장 뭐 이렇게 시장의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상승에 대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떨어진 시간에서 사람들이 민심이 무너진 시간에서 그런 호재 혹은 이런 이벤트를 하나 만든다라는 게 크게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 전부터 클레이튼 관련해서 뭐 바이백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 문제가 됐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클레이튼이 어마어마한 뭐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건 좀 차트에서 좀 더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슈아가 지갑을 공개를 했잖아요. 지갑을 공개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래 잘 됐다. 클레이튼 커뮤니티에서 한 인플루언서는 여기 NFT를 선물을 하면서 네. 우리 해줘서 고맙다라는 또는 네. 내용들을 또 내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 어느 정도 운영진 자체에서 현재 민심을 회복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그게 이제 차트의 가격이 반영되고 있고 당분간 그다음에 이런 그 조슈아가 네. 삽입을 통해서 또 매수를 들어가니까 그 가격 상승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사실 뭐 클레이튼과 위믹스 사례를 보더라도 어쨌든 차트에는 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각 대표들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차트의 방향성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클레이튼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차트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클레이튼 차트입니다. 클레이튼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한 35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클레이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때 한 180원, 190원대였는데 그 이후로도 한 거의 한 100% 넘게 상승을 네. 했죠. 47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470원대가 이제 저항 라인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예전부터 있었던 지지 라인, 그다음에 그 지지 라인이 깨지면서 계속 무너진 흐름이었고 네네. 현재 350원대, 그다음 470원대 박스권으로 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횡보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RSI가 여전히 높다라는 거. 네. 최근 달리는 코인들만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맞아요. 약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지표라는 거 자체가 이게 뭐 무조건 100%를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로부터 봤을 때 급등이 있더라도 이 네. 정도 영역까지 간다라면 분명히 빠진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RSI가 우리가 참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충분히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가격적인 측면보다 RSI만 빠져도 정말 좋은 거다.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밑으로는 좀 깨지지 말고 여기서부터 좀 횡보를 함에 있다가 RSI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이 좀 많이 들어왔죠. 이 네. 거래량이 나가기 전까지는 좀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클레이튼 코인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에 있음에 좀 RSI가 좀 과도하게 높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좀 하락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겠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얼마 전에 상장한 앱토스 코인도 좀 같이 볼 텐데요. 앱토스 저번에 얘기를 해봤을 때는 기술력이 좀 부족하지만 지금 앱토스를 만든 그러한 연구진들이 메타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과대평가를 보이면서 앱토스가 상장하면서 좀 가격도 계속해서 좀 힘차게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갑수도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앱토스 상황 좀 어떤가요, 한수님? 앱토스 코인 같은 네. 경우는 일단은 뭐 여러 큰 거래소는 다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네. 뭐 업비트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차트는 볼 수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앱토스 이제 DM에서 나와서 만든 네. 건데 일단 기술력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기술력에 비해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네.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앱토스도 뭐 지갑을 만들고 NFT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300만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용 지갑이 마티안이라고 합니다. 이 마티안이 최근에 $300만 투자 유치를 받았고 투자에는 FTX나 뭐 슈퍼크립토, 뭐 점프캐피탈, 앱토스 같은 기업들이 스스로도 참여를 했네요. 네. 참여를 통해서 지갑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기업의 가치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은 예전에 예측했던 게 시총이 한 2조 8천억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앱토스로 말씀을 드릴 때 현재 시총이 1.4조니까 이 기업들이 그다음에 시장이 예측하는 게 2.8조라고 하면은 네. 지금으로부터 유통량이 멈춰 있는다라고 하면은 시총이 가격이 2배가 올라야 시총이 맞아 맞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앱토스 잘하면은 2만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길게 봤을 때 한 2만 후반 원대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기업들이 예측하는 목표가는 웬만하면 또 지키려고 하는 네. 편이기 때문에 뭐 개미들이 아니더라도 뭐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라도 이 가격 상승에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14,000원대, 15,000원대까지는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 근데 앱토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시드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생각했을 때 다른 코인들이 한 10%, 20%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걸 팔고 거기에 그죠. 들어가거나 들고 있던 걸 매도하고 거길 들어가잖아요. 그럼 앱토스가 지금 빠지는 이유도 다른 코인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앱토스가 약간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지금 에토스 측에서 어쨌든 시세 차익을 확보를 해서 그 물량을 다른 좀 곽강받는 코인에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앱토스가 좀 하락한 부분이지 뭐 기술력의 문제로 하락한 건 아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뭐 앱토스 과대평가 지적이다, 뭐 네. 지갑수가 과도하다라는 내용으로 좀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현재 226만 명이 네. 보유한 구독자 이 코인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앱토스의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정도에 육박하고 네. 전체 발행 토큰의 시가총액은 90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해요. 이제 막 네트워크를 형성한 코인이 이 정도 몸을 보여주니까 네. 이제 불안해할 수도 있다. 근데 지갑수의 생성 속도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 5년 전에 카르다노가 메인넷을 출시를 했을 때 지갑수가 230만 개거든요. 네. 5년 전에. 근데 이 앱토스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70만 개의 지갑수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네. 사람들이 앱토스 지갑을 생성하는데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단순히 과대평가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은 프로젝트고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해당 생태계가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앱토스 기술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주어준다라면은 충분히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의 코인 이슈들 살펴보면서 코인 한수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